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 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 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28번째 이야기 0점 사격 2. 아침부터 고난의 행군을 거쳐 도착한 곳은 호남고속도로 연무대 톨게이트가 그리 멀지 않은 야산 아래였습니다. 잎사귀 떨어진 미루나무 사이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오가는 모습이 빤히 보였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연무대 톨게이트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몇 번 갔었는데 이곳에 이런 군대 시설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곳은 0점 사격장이다. 그동안에 PRI를 마치고 실거리 측정 사격을 위해서 각자 소총의 0점을 잡는 것이다. 0점 사격은 최초 3발을 사격하여 탄착군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각 실탄 간의 거리는 7mm 이내여야 한다. 만약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얼차려와 함께 PRI를 교육한 뒤 다시 사격을 실시한다. 교관은 오늘 교육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탄착군이 형성된 사람은 표적지를 조교에게 가져와서 보이고 소총의 크리크를 조정받도록 한다. 크리크가 조정되면 다시 3발을 사격하여 0점을 확인한다. 0점 사격은 1인당 9발 이내로 0점을 잡아야 한다. 만약 9발로도 0점을 잡지 못하는 놈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체의 흡연을 금한다. 흡연을 하면 호흡이 가빠져서 사격 시의 흔들림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사로에 올라갈 때에는 야전 잠바를 벗고 올라간다. 야전 잠바를 입으면 가슴이 답답하여 역시 호흡이 불안해진다. 사격장 내에서는 뛰어다니지 말고 통제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소총은 사로에 올라갈 때에는 좌경계 총을 하고 총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총구는 항상 표적지 또는 하늘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교관의 이론 교육에 이어 조를 나눴습니다. 10명 1개조로 하여 모두 16개조로 하고 최초로 1조가 사격하고 2조가 1조의 부사수를 하여 탄피를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윽고 1조와 2조가 사로에 올라가고 대기조들은 조별로 그동안 배운 PRI를 복습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사격. 어렸을 때 활을 만들어 놀던 것을 제외하고는 무기를 가지고 무얼 해본 기억이 없는 나였습니다. 오락실 같은 곳의 사격장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이기에 오늘은 명실상부 첫 사격인 것입니다. 나는 7조에 편성되었고 우리 차례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벌써 우리 앞조의 전우들은 합격자 불합격자로 나뉘어 불합격자들은 얼차려와 PRI 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수건으로 안대를 만들어 왼쪽 눈을 가리고 사로에 올라갔습니다. 0점 사격은 25m 거리에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사격장이 크지 않았습니다. 함석 지붕이 덮여있는 사로 건너편으로 표적지 붙이는 곳이 있었는데 나무로 만들어 세운 표적지 붙이는 틀에는 마대포대를 잘라서 붙여놓았고 표적지는 그 마대포대 천의 핀으로 고정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표적지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쓰고 직접 표적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로에 돌아와 통제관인 교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만화나 소설 등에서 보면 보통 총소리를 항 또는 따꿍 등으로 표현하는데 사격을 하면서 참으로 인간의 언어가 사실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기를 쥐어뜯는 그 처절한 소리, 날카로우면서도 울부짖는 듯한 울림. 한편 원 없이 자신을 표출할 때 시원함이 감도는 잔성은 그동안 책이나 또는 영화, TV 등에서 보고 들었던 것과는 왠지 달랐습니다. 추운 날씨에 옴츠려 들었던 몸이 총성에 자신도 모르게 움찔움찔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 공기를 찢어내는 소리와 뒤이어 확 풍기는 화약 냄새, 총알을 뱉어내고 그 반동으로 내 어깨를 밀어대는 소총의 위력을 느낄 때면
마치 소총이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들었습니다. 첫 세 발을 다 쏘고 우리는 각자 자기의 표적지 앞으로 갔습니다. 조교가 뒤따라와서 표적지를 체크하고는 크리크를 조정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탄착구는 형성되었는데 표적지의 좌상단에 실탄 구멍이 몰려 있었고 조교가 와서 크리크를 조정해주면서 이번 사격에도 정조준을 해서 쏘라고 했습니다. 다시 세 발 사격. 다시 확인한 표적지에는 중앙으로 많이 이동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좌상탄이 났고 다시 크리크를 조정하고 마지막 세 발 사격. 확인 결과 거의 중앙으로 몰렸지만 약간 상탄이 났습니다. 조교가 마지막으로 크리크를 조정하면서 조언하더군요. 실거리 사격 때 약간 하단을 조준해. 알았지? 표적지는 조교가 떼어서 가져가고 우리들은 소총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조교가 나타나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합격을 했고 우리 조에서 서너 명이 불합격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표적지에 아예 한 발의 실탄도 맞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대우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합격자들은 조교 한 명이 통제하며 그저 시간 때우기식의 PRI를 연습했지만 불합격자들은 갖가지 얼차려와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는 PRI의 진수를 몸소 체험해야 했습니다. 오전 동안 모든 중대원들이 9발씩 사격을 했지만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0점 사격을 해야 했고 얼차려와 세 발의 사격, 그리고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분리, 불합격자에 대한 얼차려와 또 다시 실시되는 세 발 사격.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합격자는 점점 늘어나고 결국 어둠이 찾아들 때쯤에서야 모두 0점 사격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 어둑해진 시골길에 얼어붙은 발밑, 얼음의 미끄러움을 조심하면서도 돌아가면 먹을 수 있다는 위문풍과자 생각에 그래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